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우리말로는 함수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원래 형태 함수 원형. 함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는 내가 메인 함수에서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부르려면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이 메인 함수 앞에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수압2도 마찬가지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A, B를 쓰려면 이 앞에 어디에 A, B가 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앞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메인 함수가 맨 뒤에 가겠네. 함수들을 막 만들었는데 메인 함수는 보통 맨 뒤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난 메인 함수가 제일 앞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아보기가 쉬워. 난 메인 함수가 맨 앞에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쓴다.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워크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그럼 워크 스퀘어라는 함수가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에러가 날 텐데 에러가 안 나게 해주려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세미콜론만 붙인 요거를 메인 함수 앞에다가 써준다. 그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워크라는 함수가 있네. 얘는 매개 변수로 정수를 하나 받아서 리턴은 하지 않는 함수구나 라고 알아.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다가 이 워크라는 함수를 찾아. 여기 워크라는 함수가 어디 있어? 여기에 나오겠지. 워크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워크라는 함수가 뭔지를 앞에서 기억을 해놨으니까 여기 써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워크 스퀘어라는 게 처음 딱 나왔는데 워크 스퀘어 함수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도 얘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다. 워크 스퀘어 함수는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야 라고 여기에다 써놓으면 워크 스퀘어를 딱 만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함수가 나왔네 찾아본다. 그래서 함수 원형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기 함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함수는 워낙 그 사용법이 간단하잖아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뭐뭐 있었다 그랬죠? 함수는 뭐예요? 가로가 있어야 된다.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리턴 해주는 값이 함수의 타입이 된다. 그거 세 개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수를 우리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서 이제 쓰게 돼. 앞으로는 함수를 많이 만들어 쓰게 되는데 함수 중에 독특한 녀석이 있어. 그게 제기 함수야.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했을 거예요. 제기 함수. 제기라는 말이 어렵죠. 우리가 제기라는 말 쓰나요? 대화할 때, 야 너 제기했어? 뭐 이런 얘기 하나? 안 하잖아. 되게 웃기는 말이지 사실은. 제기 함수는 영어로 리컬시브한 함수.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함수. 자기가 자기를 호출해. 그걸 이제 제기 함수라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렉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 렉을 호출했어. 렉을 호출했으니까 메인 함수 시작하면서 렉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컨트롤이 일로 넘어가는 거고. 얘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렉 호출됨이라고 출력하고 다시 렉을 호출했어. 얘가 또 자기를 호출했어. 자기를 호출하니까 다시 또 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출력하고 또 자기를 호출할 거 아니야? 무한히 반복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가 제기 함수다. 리컬시브 함수. 알겠지? 그러니까 리컬시브 함수는 끝이 안 나죠. 끝나려고 그러면 또 자기를 부르니까 끝이 안 나. 그래서 제기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 끝나는 조건이 있어. 그리고 제기함수는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제기함수를 써야 될 때만 쓴다. 그 제기함수를 써야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과정에서 제기함수는 한 5가지 정도 외워보면 돼요. 2학년 되면 제기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제기함수는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제기함수는 뭐라 그러나 효율도 좀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효율도 좀 떨어지고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기함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함수는 딱 필요할 때만 쓴다. 자, 한번 제기함수 짜봅시다. 자, 제기함수가 이제 몇 가지 예제가 나오니까 새로 하나 만들게요. 추가 세프로 주차 95번째 리커시브라고요? 리커시브 펑션 리커시브 내용인데 얘는 렉이라는 걸 하나 호출했어. 함수야. 얘는 렉의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함수야. 그죠? 렉이라는 게 에러가 나오죠?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 앞에다 써주든지 여기다 프로토타입을 쓰고 뒤에다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내가 밑에다 썼다면 void고 그래서 printf 렉이라고 쓰고 다시 렉을 호출해. 이게 리커시브야. 이게 제기함수. 제기 호출했다. 자기가 자기를 호출했다. 이게 제기 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렉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에러가 날 거야. 그렇죠? 얘를 복사해가지고 함수 복사해가지고 앞에다 놓고 세미콜론 하나 붙이면 돼. 그러면 이게 함수의 원형이야. 프로토타입이라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한루프가 되겠죠? 무한루프가 됩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돌다가 에러가 나기도 하죠. 무한히 반복된다. 무한히 반복돼요. 제기함수에도 매개 변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기함수도 매개 변수가 있어요. 보통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가 없는 제기함수는 없어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내가 정수 하나를 보내주는 함수냐, 그렇죠? 정수 하나를 보내주고 얘가 int n 해가지고 정수를 받았어요. call by value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값만 받은 거예요. 1이라는 값. 그래서 2를 출력을 하고 렉을 호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2로 호출을 한 거예요. n이 1이었는데 더하기 1했으니까 2로 호출한 거예요. 이제 렉 2를 호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n이 이제 2가 되고 2라고 쓰고 다시 렉 3를 호출한 거예요. 렉 3로 가서 얘는 3으로 받고 3을 출력하고 렉 4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호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n은 1 출력, a 출력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갈 텐데 이거 한번 짜봅시다.
렉인데 렉은 인트가 있어. 인트 n이 있고 여기다가 프린트f 하는데 n을 출력을 하자고. 프린트f 하는데 n은 %d 해가지고 n을 출력하자고. 그리고 렉을 n 플러스 1로 호출하자고. 메인에서는 렉 1을 호출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n은 1, 2, 3, 4 이렇게 계속 돌아갈 텐데 실행을 해봅시다. 이것도 틀렸죠? 여기도 렉인데 여기 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죠? 요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가집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n이 막 돌아가죠, 그렇죠? n이 막 돌아가다가 이 4760까지 가면 죽네, 그렇지? 죽어버리네,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빠르니까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4700번이나 또 호출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호출을 할 때 이 리커시브 함수는 지금 자신의 환경을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시브 함수가 한 번 호출될 때마다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리커시브 함수는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리커시브 함수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다. 끝나는 조건이 없는 리커시브 함수는 절대로 쓰면 안 돼.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끝나는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끝나는 조건을 예를 들면 끝나는 조건을 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n이 5보다 크면 함수를 끝내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이 5보다 크면 더 호출하지 말고 리턴해라. 리턴하면 이제 함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면 그래서 if n이 5보다 크면 리턴해라. 리턴한다는 얘기는 얘를 다시 호출하지 않고 그냥 함수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리턴하면 끝나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1, 2, 3, 4, 5까지만 출력을 할 것이야. 이제 1, 2, 3, 4, 5까지만 출력을 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제기함수인데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기함수로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연습을 해본 거고 렉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봤다 이런 뜻이고 진짜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내가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학년 때 제기함수 쓰려면 한 5가지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팩토리얼이다.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야.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1부터 n-1까지 곱하는 거는 얘는 n-1 팩토리얼이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 n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요게 리컬시브지. 왜냐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팩토리얼이 필요하잖아. 요게 이제 제기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요게 제기의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제기이면 진주야 너 자지 좀 마. 너 왜 이렇게 자니? 미이냐? 미이는 잠이 많은데 밤에 뭐해? 아니. 원래 잠이 많아?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좀 일어나서 돌아다녀. 뭐가 이렇게.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해. 졸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잠이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는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문제가 n 팩토리얼을 구하는데 n-1 팩토리얼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팩토리얼 안에 팩토리얼을 호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리컬시브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프로그램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제기함수인데? 라고 깨달을 수 없어요. 팩토리얼은 제기함수로 풀 수 있다고 외워야지 되는 거야. 알겠지?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 n을 곱한 걸로 제기함수로 풀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10팩토리얼을 구하면 9팩토리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9팩토리얼을 또 구해야 되니까 얘는 또 8팩토리얼이 필요한 거고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팩토리얼을 구하려면 0팩토리얼이 필요하고, 0팩토리얼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1팩토리얼이 필요하고, 또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를 또 구해야 되고 끝이 없죠. 그래서 끝나는 조건이 있어요. 리컬시브 함수에 끝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리컬시브 함수에 끝나는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팩토리얼은 1이죠. 1에서부터 1까지 곱하니까 1이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1팩토리얼은 1이라는 그 규칙을 조건으로 달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if n이 1이면 return 1 해라. 이 조건이 있어야 함수가 끝나는 거야. 끝나는 조건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호출되는 거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리컬시브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잘 봐. 5 팩토리얼을 계산하면 5 곱하기 4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고, 4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이 값이 나오는데 4 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4 곱하기 3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고, 그래야 요게 계산이 되고 요게 계산이 돼야 요게 계산이 돼서 리턴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에 3을 곱해야 돼. 아직도 이 계산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지금. 계속 팩토리얼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2 팩토리얼을 계산하려니까 2에다가 1 팩토리얼을 곱해야 돼. 근데 1 팩토리얼은 이제 드디어 n이 1이면 리턴 1 했으니까 얘는 1이라는 걸 알게 됐어. 얘가 이 덩어리가 1이야.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2 한 게 이 덩어리가 되고, 그럼 그게 2인데 그거 곱하기 3 한 게 이 덩어리가 되고, 그거 곱하기 4 한 게 이게 되고, 그거 곱하기 5 한 게 이게 돼서 값이 구해지는 거야. 알겠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리커시브 함수의 동작 원리예요. 그래서 팩토리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오겠지. 96번. 추가 세포 W09 096
팩토리얼 더블로 N96 팩토리얼. 자, 메인 함수부터 할게요. 인트 메인에서 정수 n을 입력받고 인트 정수 입력 이렇게 써주고 스캔하고 퍼센트 D 해서 n을 주고 값을 저장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 퍼센트 D 팩토리얼은 퍼센트 D라고 써줄게. 얘는 n 팩토리얼이고 얘는 팩토리얼 팩트라는 함수를 쓸게요. n이라는 팩토리얼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n 팩토리얼을 써야 되거든요. 자, 팩트가 뭔지 모르니까 에러가 나와요. 팩트는 뭐예요? 정수를 입항하는 팩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n을 가지고 호출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프로토타입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프로토타입을 써줘도 되고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다가 함수를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인트 팩토리얼 인트 n 이렇게 하고요. 팩토리얼 함수는 반드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 if n이 1이면 return을 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return 팩트 n 마이너스 곱하기 n을 한다. 아니면 n 곱하기 팩트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시험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팩토리얼 함수 완성해라고 싹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얘를 시작 프로젝트에서 실행을 하면 5 팩토리얼은 1, 2, 3, 4, 5를 곱하는 거니까 120이 돼요. 그 안에 팩트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재기함수구나.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